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3급 자격증 과정을 맡은 연성대학교 반려동물과 강수민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 그 기자재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 지금은 능력 단위 수준이 3수준인 애완동물 미용 안전위생 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자, 작업장 내에 작업자와 애완동물의 사고 예방과 위생 관리를 위해서 사전 안전교육 또 장비 점검을 하고 또 작업장과 또 작업자 작업 도구의 청결을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자, 우선 안전교육하기와 또 안전장비 점검하기와 또 미용실 위생 관리하기와 작업자 위생 관리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고요. 우선 안전교육하기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수칙을 파악해야 하고 또 고객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안전교육하기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작업자 안전수칙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우선 내용들은요. 필요지식으로 해서 일단 필요한 지식을 학습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또 수행 내용을 또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수행 순서에 맞춰서 실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용은 항상 필요 지식이 먼저 그리고 수행 내용이 먼저 그리고 수행 순서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필요 지식 시작할게요. 자, 작업장과 미용숍의 차이는요. 우선 작업장은 동물을 실제로 미용하는 공간을 의미하고요. 미용숍은 작업장 외의 공간으로 애완동물 관련 용품 전시 또는 판매하고 고객의 상담이나 애완동물을 대기하는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왼쪽에 지금 작업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는요.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 안에 지금 이제 미용할 수 있는 도구들과 장비들이 있는 곳이고 저기 그 안에서 미용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는 오픈 미용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픈 미용실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문이 열려 있다거나 뭐 안에 칸막이가 없다거나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오픈 미용실은 밖에서 보호자가 견주들이 미용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오픈 미용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픈 미용실들은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충분히 우리 강아지가 잘 케어를 받고 있는지 얘가 또 뭐 스트레스는 받고 있지 않는지를 견주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게 만든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미용숍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 나눠서 만들어 놨는데 밖에서 보는 미용숍 공간과 그 다음에 지금 강아지가 TV 보면서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뭐 기다리고 자고 있는 거 그다음 대기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작업장과 미용숍의 차이는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니다. 자, 작업자의 안전수칙과 고객의 안전교육입니다. 애완동물 미용은요, 최소 2시간 이상의 작업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작업장에서 여러 미용 도구 및 기자재들이 있고 우리 기자재 관리에서 배웠듯이 미용 도구에 뭐 도구 세트에 뭐 가위나 뭐 위험한 물건들이 많이 있죠. 클리퍼나 그다음에 찔릴 수 있는 겸자나 뭐 이런 물건들이 있고요. 그래서 또 작업자는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물의 안전 또 작업장 내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미용숍에 방문하는 고객에게도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여서 작업장 내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견주들이나 아니면 고객들이 방문하여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자들은 그래도 조심을 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뭐 큰 목소리로 들어오신다거나 아니면 뭐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입에 물고 오신다거나 아니면 또 뭐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 부르시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있죠. 또 아이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에게도 철저하게 매너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작업자 관련 안전수칙에는요. 미용숍과 작업장 안에 있는 모든 시설 및 작업 도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전기, 물, 각종 화학 제품을 사용 시에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 미용숍과 작업장 안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 작업장 안에서 작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정해진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복이 우리 그 자격 검정을 볼 때 실기 자격 검정을 볼 때 입는 그런 대표적인 작업복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거의 이제 털이 붙지 않고 방수가 될 수 있는 원단을 많이 사용해서 만들어진 작업복입니다. 대부분 그런 작업복 요즘에 뭐 예쁜 것도 워낙 많이 나오지만 우선 뭐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작업복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애완동물을 미용할 때는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는다. 근데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특히 음주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후각이 많이 예민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음주 미용사 이렇게 앞에서 얘기할 때 바로 이제 냄새로 알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작업자의 음주로 미용 시 불의의 사고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으로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위해는 해를 크게 입히는 거죠. 위험한 해를 입히는 게 위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작업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과 작업에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동물은 언제든지 돌발 행동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작업자는 반드시 집중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자, 우리 낙상이나 교상이나 화상이나 찰과상이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죠. 의사 전달이 일단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들이 나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도 이제 마음을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작업자는 작업장 안과 미용숍, 특히 동물이 대기하는 장소에서 장난을 치거나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잘못해서 미끄러졌거나 넘어졌을 때는 동물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동물의 대기 장소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라서 이제 대표할 수 있는 대기 장소예요. 그래서 저렇게 위에가 뚫려 있는 사각장이나 아니면 아예 이제 공간이 튀어 있고 또 입구에는 안전문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저렇게 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및 화재 안전수칙입니다. 또 미용숍과 작업장에서 전기 고장을 발견 즉시 상위자 또는 전기기사에게 수리 요청합니다. 또 본인이 직접 고치려고 하면 큰일 나겠죠. 또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고요. 그리고 또 미용숍과 작업장에 있는 모든 전선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죠. 그리고 작업자는 물기가 있는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미용숍 또는 작업장에 있는 소화기의 비치 장소와 위치를 인지해야 합니다. 또 작업자는 소화기의 사용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또 전기 및 화재 전 안전 수칙입니다. 또 미용숍 또는 작업장에 있는 소화기나 소화전은 점검을 하여서 정상적으로 유지되게 하여야 하고요. 또 작업자는 비상 탈출구 위치를 알아두고 또 비상 탈출구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하수구에는 절대로 유류를 버려서는 안 되고 또 작업자는 미용숍과 작업장에 절대 흡연을 하면 안 됩니다. 미용숍과 작업장 안에서 절대 흡연도 안 되지만 흡연을 혹시 또 밖에서 하고 오셔도 이렇게 양치나 이런 것 입냄새 나지 않게끔 조심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미용숍과 작업장의 인화성 화학 제품 보관과 취급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행 내용입니다. 필요 지식은 이제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수행 내용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하기 위한 내용이 먼저 필요하니까 우선 안전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습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우선 안전 유의사항은요. 작업자는 항상 안전 수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 고객은 동물의 도주 방지를 위해서 출입문과 통로에 있는 안전문을 꼭 닫아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요즘은 워낙에 안전문이 잘 돼 있어서 도주로 인한 사고가 실종이나 아니면 교통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없어졌는데요. 지금은 많이 없지만 그 전에 저도 이제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여기저기서 그런 사고 났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중으로 안전은 꼭 해야 되고 또 뭐 우리 뭐 샵을 오픈할 때 법규에도 그 안전문은 꼭 필수 사항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도주 방지는 정말 중요한 상황이니까 안전문 꼭 닫아야 되는 거 교육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고객은 동물의 도주 방지를 위해서 목줄이나 가슴줄 없이 동물을 바닥에 풀어놓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우선 뭐 안전문이 확실하면 풀어놓아도 되지만 요즘에 뭐 애견 동반 뭐 카페 뭐 이런 데에 가면은 대부분 목줄이나 가슴줄 아예 풀어놓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애견 카페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놀 수 있는데 풀고 놀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최근에 알았거든요. 근데 애견 카페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애견 동반 카페예요. 그러면 애견 동반 카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데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목줄이나 가슴줄은 절대 빼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는 또 바닥에 또 강아지도 못 놓게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차이가 있어서 요즘엔 정말 이제 다양하게 많이들 그렇게들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애완동물이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고객은 대기하고 있는 낯선 동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다가 물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대기장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조그맣고 이쁘게 생겨가지고 가갖고 이제 이렇게 만지려고 손 들이댔다가 물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죠. 자, 그리고 수행 순서입니다. 이제는 이제 실습하는 순서가 나오는 거죠. 자,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파악한다.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자, 안전수칙 내용을 미리 인쇄물로 출력해서 작업하는 곳에 붙여서 항상 숙지합니다. 자, 작업 중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명심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안전수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행동을 수정해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작업자 안전수칙 인쇄물의 예시인데요. 요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안에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요런 걸로 해서 그대로 작업장 내에 붙여놓고 물론 혼자 있을 때는 뭐 매일매일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혹시 모를 뭐 이제 낯선 작업자가 올 수 있어요. 뭐 갑자기 바빠지거나 이랬을 때 아르바이트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작업하고 있는데 또 신규로 또 뭐 새 직원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작업자가 항상 알아둬야 되는 수칙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해서 안 붙이면 안 되고요. 항상 붙여놓고 새로운 직원들이나 신규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붙여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고객에게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교육을 합니다. 동물 대기 장소와 관련된 사고에 대비하여 교육을 한다. 자, 고객에게 대기하는 다른 동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교육하고 자, 동물이 대기 장소에 있을 때 두려움이 훨씬 더 많아요. 일단은 주인과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많이 무섭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대기 장소에 있으면 낮은 곳에서 높은 것을 보는데 위에서 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자기도 모르게 놀래서 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원래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절대로 만지면 안 되고 혹시나 또 너무 만지고 싶으면 한번 물어보고 얘 만져도 돼요라고 이제 물어보시고 만지면 괜찮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교육을 하여야 되고 그리고 또 교상 등 안전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동물에 의한 교상은 사람한테도 생길 수 있는데 또 동물끼리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교상은 뭐 살짝 물리는 건 괜찮겠죠. 그래도 이제 별로 고객들이 다들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 그래도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상처가 나면 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큰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고객에게 대기하는 다른 동물에게 음식을 주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 음식을 줬다가 잘못하면 만약에 뭐 얘는 뭐 닭고기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데 무조건 나가지고 닭고기 뭐 집에서 만든 거에 이러고 갖다 주시거나 강아지 예쁘면 일단 먹을 걸 자꾸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단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주는 것도 물어보고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잘못 줘서 뭐 뼈나 아니면 뭐 이제 잘못 뭐 연골 막 이런 거 잘못 주시면 목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이제 호흡이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특히 고객에게 함부로 음식 주지 말라는 거는 필수로 꼭 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동물 대기 장소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으므로 고객에게 뛰어다니지 않도록 이해시킵니다. 근데 거의 고객이 뛰어다니는 경우는 거의 어른들은 좀 드물고요. 요즘에는 반려견과 반려동물을 거의 이제 뭐 초등학생들이나 뭐 이제 어린 유치원생들에서 보면 주인들이 이제 반려인들이 거의 이제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실 때 우르륵 들어와가지고 강아지가 이제 막 이렇게 바닥에서 뛰어노니까 같이 막 뛰어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뛰어다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잘못하면 이제 강아지 발도 밟을 수 있고요. 그랬다가 물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은 잘못해서 뭐 꼬리 같은 거 이렇게 잡아 당기다가 물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린 동물은 질병에 취약하고 공격을 당하기 쉬우므로 고객에게 안거나 또 이동장 안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아직 면역이 좀 약하죠. 그리고 면역이 생기지 않았는데 아직 예방 접종이 끝나지 않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았다가 얘네들은 또 어린 동물들은 또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큰 아이들은 안겼을 때 이렇게 안길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알죠. 반복 훈련을 했으니까 알고 있는데, 경험이 없는 어린 동물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발버둥 치다가 이제 뛰어내리는 사고가 이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 중에 하나죠. 낙상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물의 갑작스러운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서 출입문과 통로에 있는 안전문을 꼭 닫도록 교육한다. 자, 안전문은 계속 얘기가 나올 건데요. 꼭 닫도록, 그다음에 요즘엔 또 안전문도 2중, 3중으로 많이 이제 설치를 하는 편이죠. 자, 그리고 동물 대기 장소에는 동물이 이물질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에게 이물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해시킨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물고 오거나, 특히 이제 강아지들 먹으면 초콜릿 같은 거 위험한데, 이제 초콜릿 같은 거 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제 물고 들어와서 먹다가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조심해야 되는 거. 만약에 아이스크림, 뭐 요즘에는 보니까 뭐 옷가게 같은 데도 아이스크림 물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동물들에게 자꾸 이제 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요즘에는 노키즈 존도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뭐 애견 카페도 노키즈 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객에게는 교육을 해서 잘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요. 미용숍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해서 교육한다. 고객에게 동물의 안전을 위한 흡연을 하거나 음주한 상태로 있지 않도록 이해시킨다. 우리가 하다 보면 미용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이제 밖에서 강아지 맡겨놓고 저녁 식사하시면서 고기 냄새 막 풍기면서 술 냄새 풍기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만약에 그 전적이 있다 이러면 다음번에는 또 이제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예약을 받을 때는 뭐 지금 또 식사하러 가시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미연에 이제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음주한 상태로 있지 않도록 이해시켜야 하고요. 또 뭐 요즘에는 뭐 담배 이렇게 물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옛날에는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많이 이제 좋아진 거죠. 자, 그리고 고객에게 미용숍에 있는 전선을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또 고객에게 물기가 있는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교육하고요. 또 고객에게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가 있는 위치를 미리 알려줍니다. 자, 작업장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여 교육을 한다. 자, 고객에게 작업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작업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해시킨다. 이제 미용하고 있는데 뭐 자기 강아지 미용하고 있다고 이제 막 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면 안 되죠. 그나마 오픈 미용실은 몰래 와서 거의 보시는데 강아지가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강아지는 집중하고 있다가 이제 위험한 도구를 들고 이제 미용을 하고 있는데 주인 목소리가 들리면 바로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고개를 흔들거나 뭐 잘 자르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얼굴을 확 돌려서 주인을 본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또 위험하죠. 뭐 눈이나 뭐 이런 데도 잘못 찌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득이 작업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노크를 하거나 또 벨을 눌러서 사전에 작업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미리 요즘에는 뭐 문자로 알림톡 같은 걸로 미리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너무 말을 안 듣거나 너무 싸나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멀쩡했었는데 주인이 있어서 얌전한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들어오게 할 수도 작업장에 부득이하게 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작업자가 작업장 안에 기구 등의 소음으로 노크 소리나 벨 소리 못 들을 경우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해시키고 또 그런 경우에는 잠시 대기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우리가 소리가 굉장히 큰 게 어떤 게 있냐면 드라이어가 굉장히 소리가 커요. 스탠드 드라이어가 우리 그 기자재 관리했을 때 스탠드 드라이어 보셨잖아요. 그게 바람구멍도 크고 그 풍량이 세서 소리가 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음악 틀어놔도 잘 안 들릴 정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리가 좀 크고 그리고 클리퍼도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좀 많이 큽니다. 그리고 클리퍼가 그래서 이제 자주자주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윤활유나 뭐 이런 거 잘 해주고 기름칠 잘 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오래되면 또 소리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업장 소음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대기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는 거 얘기해야 되고요. 그다음 자, 이렇게 해서 붙여놓는데요. 여기 보면 뭐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인데 이런 것도 있지만 오픈 미용실 같은 데는요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따로 이제 뭐 강아지를 미리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그리고 몰래 와서 봐라. 얘가 이제 반려인이 온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미용을 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몰래 와서 봐라. 그리고 들어와도 절대로 이름을 부르면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 몰래 보시고 한두 번은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다가 나중에 맡겨놓고 그냥 가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자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꼭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뭐 한두 번 맡기시다 보면 믿고 맡기시니까 훨씬 더 편해지는 상황인데 특히 오픈 미용실에서는 유리 칸막이로 돼 있는 데서는 필수예요. 미리 꼭 읽어보세요 하고 드려야 되는 내용이니까 꼭 붙여놔야 된다는 거. 요거는 지금 고객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동물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해서 교육해야 한다. 자, 집에서 얌전한 동물도 다른 동물 또는 작업자에게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객에게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그렇지 미용을 하다가 얘기를 해요. 뭐 얘 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애는 안 무는데요라고 벅벅 이제 우기시는 분이 또 계세요. 물론 집에서는 안 무는데 엄마 없고 이러면 물거든요. 근데 이제 문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에 뭐 CCTV가 다 이제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미용숍을 이제 오픈할 때 관련 법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CCTV가 최대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설치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너무 박박 우기시면 그 CCTV를 보여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요즘 뭐 워낙 뭐 스마트폰 잘 돼 있으니까 뭐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의 기분 나쁘지 않게 이해는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기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이해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공격성을 나타내거나 예민한 동물을 보정하거나 진정시킬 때 고객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객에게 이해시킨다. 자, 그리고 동물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애완동물에게 물림방지 도구를 착용할 수 있다는 거를 사전에 이해시킨다. 그러니까 물림방지 도구 착용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 미리 알려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의 종류 파악 및 대처합니다. 자, 이제 교육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류하고 파악하고 대처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안전교육으로 작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종류를 파악하고 예방, 대처할 수 있다. 안전교육으로 애완동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종류를 파악하고 예방, 대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작업장의 화재, 누전, 누수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다. 그 다음 안전교육으로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응급처치 요령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 자, 우선 작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케어를 받고 있는 애완동물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거, 그다음 작업장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 필요지식입니다. 우선 아까 또 설명했듯이 필요지식은 이 내용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먼저 습득을 하는 거고, 그다음 수행 내용, 그 다음에 수행 순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선 또 우리 필요 지식을 먼저 익혀야 되겠죠. 그리고 자격 검정에서
시험 볼 때 필요 지식에서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론 쪽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필요 지식 쪽으로 조금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필요 지식 작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입니다. 자, 작업자는 애완동물과 장시간 작업을 하고 또 각종 도구를 사용함으로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각종 도구랑 또 뭐 장시간 작업해서 뭐 헛발디뎌 떨어지거나 뭐 뛰어내려 탈출하겠다고 떨어지거나 뭐 이러면 낙상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구로 인해서 이제 상처 생기는 거 우리 각종 도구들 얘기했었잖아요. 뭐 가위나 클리퍼, 날이나 막 이런 거 위험하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다음에 관련된 안전사고의 종류와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지식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작업자 본인의 안전에 해당하는 안전사고 대표적인 종류는 교상, 그다음에 전염성 질환, 미용 도구에 의한 상처, 화상 등이 있다. 이제 뭐 뒤에 가시면 뭐 나오겠지만 우선 뭐 교상, 동물에게 물리는 거죠. 물려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전염성 질환은 이제 뭐 모든 게 있죠. 뭐 뭐라 그러지? 피부에 직접 닿아서 생기는 전염성 질환, 뭐 옴 같은 거 옮을 수 있죠. 피부병 같은 거 옮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미용 도구에 의한 상처, 화상 등이 있죠. 이거는 얘기를 안 해도 또 반복하는 거니까 다음이요. 자, 그리고 동물에 의한 교상 및 전염성 질환은요. 일단 교상은 물려서 생긴 상처를 말하고요. 자, 상처 부위에 부위를 통해서 환원균이나 현기성 세균에 감염되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교상 부위를 통해서 파상풍이나 광견병 등의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고양이에게도 교상 또는 긁힌 자국으로 만성적으로 림프절 부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양이한테 이렇게 물리거나 긁히거나 이렇게 발톱에 찝히면 그게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상처도 오래 가고 그 고통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고양이 이러면 이제 강아지만큼은 마음을 놓고 미용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교상으로 이제 상처가 생긴 경우에는 동물의 예방 접종, 특히 광견병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광견병으로 의심이 되는 동물에게 물렸을 경우에는요. 자, 동물병원, 각 시도 축산위생연구소 및 국립수의검역과학관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광견병은 개의 타액을 통해서 감염되며 잠복 기간 중에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 일주일 동안 보호 관찰하여 광견병 발병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광견병은 그래서 왜 광견병 예방 접종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제 인수공통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이 아이들을 그 지역에서 막 이제 뭐 어느 지역 광견병 예방 접종 막 이런 거 써붙여 놓고 그다음에 접종 기간 막 이런 것도 붙여 놓고 그리고 물론 다른 접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광견병 같은 경우는 수의사 면허번호가 있는 곳에서 꼭 맞아야 해요. 그래서 수첩으로 내가 꼭 갖고 보관을 하고 있어야 혹시나 뭐 지나가다가 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왜 애기들이 강아지 한번 만지다가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왜 손에 뭐 상처 같은 거 났는데 그걸로 의심을 받아 위에 그러니까 처음 이제 애완동물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처음으로 강아지 안 키우시는 분들은 광견병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거에 대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면 물렸을 때 바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접종 내역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수의사 면허번호가 있는 어느 동물병원에서 주사를 맞았습니다라고 보여드리면 괜찮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뭐 상처 치료만 하고 끝날 내용인데 이제 만약에 그런 내역이 없다 이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동물이 약 일주일 동안 여기 나오듯이 일주일 동안 보호 관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를 한번 봤는데 동물병원에 애 되게 얌전한 강아지였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일주일 동안 거기에 갇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거 되게 보기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견병은 필히 꼭 그렇게 맞아야 된다는 거, 주사 꼭 맞춰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동물에 의한 전염성 질환은 동물로 인한 전염성 질환은 종류가 다양하고 또 작업자 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동물에 의한 전염성 질환의 대표적인 예는요. 자, 광견병, 백선증, 개선증에 의한 소양감, 홍반, 탈모 등의 피부 질환, 또 배설물로 인한 뭐 이런 소화기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또 미용 도구에 의한 상처, 뭐 이거는 이제 아까 뭐 충분히 얘기했었죠. 작업하다가 상처 입을 수 있는 거, 또 상처 감염 유무에 따라서 뭐 감염창과 비감염창으로 나눈다. 뭐 이런 그리고 상처 부위가 너무 심각하면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또 화상은 작업자는 작업 중에 열, 전기기구 또는 화학 제품 등으로 피부 또는 다른 조직이 손상을 입는 화상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 자, 화상 조심해야 된다고 했고, 자, 우리 화상은요, 1도에서 4도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우선 1도 화상은, 발적이 일어나고 피부가 이제 빨갛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수포는 생기지 않고, 또 통증은 일반적으로 3일 정도 지속됩니다. 그리고 또 2도 화상은요, 피부에 진피층까지 손상이 있고, 일단, 여기에 특징은 수포가 일어나죠. 그리고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3도 화상은 피부색이 변하고, 자, 전체 층이 손상이 있는 거고, 피부색이 변하고, 또 피부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통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4도 화상은요, 피부 전체 층과 밑에 근육 그리고 인대 또는 뼈까지 손상이 있으므로 피부가 검게 변합니다. 자, 그다음 낙상입니다. 낙상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낙상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앞다리 2개 막 깁스하고 다니는 애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작업자가 작업하는 미용 테이블 또 목욕조, 욕조 안에서도 이제 뛰어서 이렇게 점프해 갖고 나오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높은 곳이므로 그곳에서 떨어지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자, 이 사진은요, 제가 이제 옛날에 갖고 있었던 사진인데요. 미용하는데 요즘 애들이 워낙 여우라 이렇게 자는 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가 자는 척을 하나 이랬는데 진짜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막 코도 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들어 깨워도 안 돼가지고 일단 이렇게 놔뒀는데 우선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뭐 테이블 위에 가위도 있죠. 거기다가 이제 저는 이거 이제 주인한테 보내주려고 사진을 잠시 찍었던 건데 가위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고정암 테이블 고정암에서 리드줄을 지금 안 했어요. 목줄을 그렇죠? 안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작업자가 조금만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 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갖고 자는 척하고 있다가 눈 딱 뜨고 아무도 없다 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믿으면 안 되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지금 주인한테 사진 보내줬더니 이제 연기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방심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사진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용 도구에 의한 상처입니다. 자, 미용 도구에 의한 상처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작업 중인 동물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미용 도구들은 대부분 뾰족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한순간의 방심에도 피부에 상처를 낼 수 있고 상처의 정도가 심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이거는 뭐 계속 했던 얘기죠. 뭐 눈 찔릴 수 있고, 뭐 잘라낼 수도 있고, 뭐 클리퍼에 뭐 베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동물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작업자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요거는 미용 도구에 입은 상처인데 지금 사진이 조금 흐릿해서 그런데 이게 배거든요. 배 부위고 지금 이제 배꼽 옆에 지금 클리퍼 상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퍼 지나간 상처인 것 같은데 요거 되게 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조심해야 되고 지금 배꼽 옆이지만 이 부분도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겨드랑이 부분이랑 사타구니 부분 이쪽이 좀 많이 상처가 많이 생겨요. 클리퍼 상처는 많이 생기니까 작업하실 때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화상입니다. 동물의 피부는 일반적으로 사람보다 약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낮은 온도에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우리 클리퍼를 하다 보면 이제 초보자일수록 좀 더 심한데 클리퍼를 켜놓고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한 번 켜갖고 뭐 5분 있다 끄고 막 이게 아니라 막 10분씩 그걸 같은 걸 들고 계속 이제 클리퍼를 돌리면 클리퍼 날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피부에 동물의 피부에 이제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거 안 그랬는데 얘가 이제 예민한 피부였구나 하는 게 집에 가서 이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할 땐 전혀 몰랐는데 집에 가서 뭐 긁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보면 클리퍼 날이 뜨거워서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상황들이 가끔은 있으니까 항상 클리퍼 날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하다가 손 등에 한 번씩 대보면서 클리핑 하셔야 화상에서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화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랑 그다음 목욕할 때 사용하는 온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처음 이제 그래서 목욕물 할 때 손으로 먼저 대보고 온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에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염색제와 탈색제, 뭐 화학 제품 뭐 이렇게 해서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화상이죠. 이게 좀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화상을 털이 있는 상태에서는 잘 안 보여갖고 잘 모르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한번 화상 있는 개가 한번 왔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주전자를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얘한테 직접 맞은 건 아닌데 그 물이 이제 등으로 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용하러 왔다가 근데 막 계속 왜 그렇게 안에서 왜 털들이 붙어가지고 있고 습기가 차가지고 물어봤더니 그걸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털을 밀어봤더니 이제 화상을 입었더라고. 물집 잡혀갖고 물집이 다 터져갖고 안에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아프다고 말을 안 하고 다니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것도 잘 주의해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도주입니다. 자, 보호자와 떨어진 동물은 낯선 환경에서 극도로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바로 가시면 애가 바로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이 높은 울타리 같은 거 잘 뛰어넘는 애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주인 따라간다고 갔다가 주인은 이미 가고 없고 그러면 이제 강아지 혼자 이제 길을 잃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미용을 받았던 경험으로 작업자나 작업장 자체에 공포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또 작업장을 벗어나려는 도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 건물 밖으로 도주하면 일차적으로 거의 상가가 많잖아요. 우리 그 작업장들이. 그래서 교통사고가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뭐 이제 우리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했었는데 우리 거기는 바로 앞이 실습실이 바로 앞이 주차장이고 바로 뒤가 산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 지금 다 나타난다. 앞으로 가면 교통사고고 뒤로 가면 실종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잘못 도주하면 저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물질의 섭취인데요. 동물은 코와 입으로 주변을 파악하는 습성이 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나가가지고 계속 그 땅만 끌고 다녀가지고 왜 입 주변이 거의 막 흙으로 묻혀갖고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동물의 경우에는 호기심이 많아서 발달 과정상 물어 뜯거나 입에 넣는 행동을 많이 하므로 이물질 섭취를 하지 못하게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물질 섭취할 때 거의 뭐 미용하고 있으면 자기 거 털 다 집어먹는 애들도 있고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테이블, 작업 테이블 막 핥는 애들도 있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다른 동물에 의한 교상입니다. 교상은 작업자도 교상이 생길 수 있죠. 그 동물에게 물릴 수 있는데 다른 동물에 의한 교상은 같이 온 친구한테도 물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쫓아다니고 이러면 막 갑자기 확 물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애들은 이제 물렸을 때 이제 같이 확 무는 애들도 있죠. 놀라서. 그래서 그런 교상 조심해야 돼서 처음에 이제 뭐 혹시 우리 숍에 처음 오는 애다 이러면 따로 분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워낙에 뭐 같이 잘 놀던 애들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분리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감전입니다. 감전은 신체에 전류가 흘러서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받는 것이다. 자, 노출 시간, 전압의 크기,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부상 정도가 결정된다. 개는 물건을 물어 뜯는 습성이 있고, 자, 고양이는 줄과 같은 선형 이물질을 물고 삼키는 습성이 있으므로 전열기기의 전기선에 감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 개는 옛날에 한번 감전 사고 한번 일어난 적 있었는데 강아지가 이제 새끼 강아지였는데 한 4개월 정도 된 애기였는데 이제 이갈이를 아직 하지 않아서 이갈이 하는 중이었는데 얘가 이제 그 전기장판을 이제 막 물어 뜯었어요. 물어 뜯어가지고 이제 감전이 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빨 사이로 이제 그 선이 껴가지고 안 빠져가지고 그래서 죽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정말 많이 이제 조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를 이렇게도 잘못되는구나 하는 경우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게 이제 경력이 되고 이제 뭐 노하우가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또 혹시나 뭐 또 그런 사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요.
애완동물 미용을 하는 작업장에는 작업에 필요한 여러 전기 관련 기기와 수도를 수시로 사용해야 하므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존재한다. 자, 뭐 이것도 뭐 계속 했던 얘기고, 그다음 수도, 여기 또 수도에 대해서도 나왔죠. 물에 대한 거, 누수에 대한 거. 자, 그리고 화재는, 자, 작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은 전선의 합선, 낡은 전선이나 전기기구의 절연, 또 불량, 그래서 또 전류의 과부하, 정전기 불것으로 인한 전기 화재, 인화성 있는 액체 및 고체의 유지류에 뭐 의한 유류 화재, 담뱃불로 인한 담뱃불 화재 등이 있다. 라고 돼 있었는데, 우리 이제 전기에 의한 이제 화재가 많이 좀 일어나는 편이긴 하죠. 그리고 그 전에,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기계들이 거의 뭐 클리퍼 같은 것도 무선 클리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다 유선이어서 선을 꼭 이제 연결해서 썼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전문가가 쓸 수 있는 전문가용도 거의 다 무선이 많이 나와서 이제 전선을 밟고 다니거나 전선이 꼬여서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방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다른 물건들로 인해서 또 될 수 있죠. 저는 한번 무슨 옥장판인가 이거를 하나, 그 가게 안에 또 이제 그 샵 안에 안쪽에 또 조그맣게 또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깔아놨었는데, 그거 한번 불러가지고 또 한번 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화재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전 있죠. 그다음에 우리 누전은 아까도 얘기했었고요. 또 누수, 그다음에 이제 지금 누수예요. 누수는 물이 흐르는 통로나 또 기구 등의 손상으로 균열 또는 구멍이 생겨서 물이 새어나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누수로 물이 주변 전기기구에 닿으면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사고가 나서 물이 흐를 수도 있는데, 욕조 이렇게 해가지고 물 잘못 빠져가지고 뭐 물바다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뭐 어쩔 때는 뭐 얼어가지고 물이 막 넘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심폐소생술은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멈춘 심폐정지인 상황에서 인공적으로 호흡과 혈액순환을 유지시켜주는 응급조치 방법이다. 자, 또 위급한 동물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안전유의사항입니다. 동물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하고요. 또 동물에게 물림방지 도구를 착용하여 사고를 최대한 예방해야 하고, 자, 출혈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압박해서 지혈해야 되고, 과다 출혈이거나 지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또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동물을 미용하거나 작업자 신체에 갑자기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 수행 순서입니다. 자, 작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동물에 의한 안전사고는 동물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끼거나 공격성을 나타내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동물의 신체의 외형의 변화로 파악합니다. 이제 무서워하면 귀를 뭐 뒤로 젖힌다거나 꼬리를 내린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얘가 조금 많이 무서워하는구나, 아니면 뭐 반가워하는구나, 막 이런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신체 외형의 변화가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최대한 진정시킨다. 동물이 부정적인 감정 상태인 경우에는 물리기 쉬우므로 억지로 붙잡거나 얼굴 가까이에 손을 대거나 또 소리를 내는 행위를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 처음 보는 동물에게 얼굴 가까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작업자 얘기인데, 작업자 얼굴 가까이 댔다가 이제 또 얼굴 물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요, 동물에게 물림방지 도구를 착용한다. 동물이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이제 혼자 있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 대기시키다. 지금 대기장이죠. 그래서 애가 좀 많이 불안해 한다거나 아니면 공격성이 있다 이러면 혼자만, 다른 아이들을 같이 넣어 놓지 말고 혼자만 따로 저렇게 대기장에 분리시켜서 대기를 시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물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처한다. 우리 이제 수행 순서. 자, 동물에 의한 가벼운 교상에 대처한다. 가벼운 교상은 거의 상처별로 안 나는 거, 아니면 뭐 나도 살짝 나는 거, 우리 뭐 수시로 이제 많이 물리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 자, 교상에 의한 상처 대처 과정은요. 우선 자, 지금 첫 번째 사파는 이제 물린 거죠. 일단 물렸어요. 그 다음에 물리고 나면, 자,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이제 흐르는 물에 수분간 상처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씻어주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 동그랗게 자국이 났어요. 이빨 자국 그대로 지금 난 거죠. 자, 그다음에 자, 피가 계속 날 경우에는 15분 이상 압박하여서 지혈을 합니다.
압박해서 지혈을 하고 우리 따로 피부 지혈제나 이런 것도 있기는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압박 지혈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생제 연고 이제 4번 사파가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5번 사파가 반창고나 꺼즈 또 붕대 등을 이용해서 상처 부위를 완전히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심하게 붓거나 농이 나오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동해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거 사람이 가는 병원이에요. 자, 그다음에 동물에 의한 심한 교상 상처에 대처한다. 자, 이거는 아까는 지금 가벼운 교상이었는데 지금은 심한 교상이에요. 그래서 상처 부위의 피부가 심하게 뚫리거나 또 근육이나 뼈가 드러나는지 상처 주변 부위를 움직일 수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또 상처가 심각하면 15분 이상 지혈해도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상처 부위를 멸균꺼지나 깨끗한 수건을 이용해서 완전히 덮고 그다음에 병원으로 이동해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전염성 질환, 동물에 의한 전염성 질환에 대처한다. 자,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동물을 미용하거나 또 갑자기 작업자 몸의 발적이나 두드러기 등 나타나는지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의 피부병이나 옴이나 이런 거죠. 그래서 위의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에게 동물과 자주 접촉하는 직업과 또 환경을 설명하고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용 도구에 의한 안전사고는요, 상처 부위를 생리식염수나 클로르헥시딘 액을 흘려서 세척해야 합니다. 클로르헥시딘 또는 포비돈으로 이제 소독을 해야 합니다. 또 상처 부위를 반창고로 덮어서 상처 부위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하고 또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멸균꺼지나 깨끗한 수건으로 충분히 압박해서 지혈해야 합니다. 또 상처가 심각하면 15분 이상 지혈해도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수건으로 완전히 덮고 압박하면서 병원으로 이동해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자, 화상에 의한 안전사고는 뜨거운 기계에 의한 열화상, 화상 부위를 흐르는 차가운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30분 이상 통증이 호전될 때까지 적셔준다. 우리 왜 뜨거운 거 갑자기 잘못 잡으면 바로 차가운 물에 가가지고 막 대고 흐르는 물에다가 계속 이제 식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죠. 그리고 통증이 호전되면 깨끗한 꺼즈로 이제 병변 부위를 살짝 덮어서 상처를 보호해야 하고요. 화상 후에 2일째까지는 삼출물이 나옴으로 꺼즈를 두껍게 대주는 것이 좋다. 그다음 이제 얼굴, 관절, 생식기 부위나 넓은 범위의 화상은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다음 화학 제품에 의한 거. 화학 제품은 미지근한 물로 최대한 신속하게 남은 화학 제품을 세척을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척한 뒤에는 화상 부위를 마른 꺼즈로 가볍게 덮어주고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얼굴 관절, 또 생식기 부위, 또 넓은 범위의 화상은 전문 병원으로 이동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애완동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하기입니다. 동물이 작업대 위에 있을 때는 항상 동물을 주시해야 합니다. 아까 봤듯이 이렇게 자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낙상을 목격한 순간에는 당황해서 소리 지르거나 급하게 동물을 안아 올리고 끌어안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뾰족하고 날카로운 도구는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관을 해야 되고요. 자, 또 온수기에 따라서 처음 물을 틀었을 때 너무 뜨거운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 갑자기 화상 때문에 그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동물이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넓은 이불이나 옷으로 얼굴을 가려준 뒤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잡는다. 그러니까는 우리 이럴 때도 이제 눈만 가려주면 되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보는 게 무서운지 그래서 수건 같은 걸로도 가려주고서는 이렇게 뒤로 안으면 또 괜찮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물이 미용 중에 잘라낸 털을 삼키지 못하도록 수시로 바닥을 청소해야 합니다. 또 동물을 케이지 안에 넣은 후에는 문을 세게 흔들어서 이제 문이 열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사용하지 않는 전기선은 정리하고 또 콘센트는 또 뽑아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 또 동물의 낙상에 의한 안전사고, 낙상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지금 이제 수행 순서죠. 진짜 이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동물이 작업대 위에 있는 경우에 항상 주시해야 하고 또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하고요. 또 작업자가 잠시 벗어날 때는 케이지나 안전문이나 케이지 안에 넣어놓고 대기를 시킨 다음에
이제 다음 일을 이제 봐야 되고, 또 동료에게는 동료에게 혹시나 내가 또 그걸 못할 때는, 작업자가 할 수 없을 때는 옆에 있는 작업자에게, 동료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보고 이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물의 낙상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처한다. 동물의 낙상 시 작업자는 동물의 신체 중 어느 부분이 먼저 닿았는지 기억을 꼭 해야 합니다. 얘가 떨어졌는데 머리가 먼저 떨어졌는지 엉덩이가 떨어졌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 시에는 항상 어디로 먼저 떨어졌는지, 예, 그거 꼭 기억을 하고, 또 작업자는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급하게 끌어안으면 안 되죠. 또 소리 지르면 개가 먼저 놀라서 아픈 것을 숨기게 되죠. 자, 그리고 낙상 후에는 동물이 의식이 있는지 관찰을 해야 합니다. 자, 동물이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이 걷는 행동에 이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또 뭐 다리에 골절이나 염자, 뭐 부위를 땅에 닿지 않고 걷는지, 뭐 다리 한쪽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상 부위에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조심히 안아 올리고 동물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자, 동물이 의식이 있는 경우 동물의 신체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뭐 출혈이나 상처 부위에 출혈이 있으면 빨리 소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상처 부위를 멸균거지나 수건으로 덮어둔 뒤에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동물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요, 호흡과 심장 박동을 확인하고요, 또 동물의 가슴이나 배 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관찰하거나 동물의 코에 손을 대고 호흡을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호흡이나 심장 박동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하여서 동물병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낙상 후에 행동 이상이나 상처 부위가 관찰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호자에게 낙상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떨어져서 지금 멀쩡하다고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보호자가 왔을 때 얘기를 해야죠. 얘가 아까 여기서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오늘 이제 데리고 가셔서 한번 지켜보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내부 장기의 출혈은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부상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꼭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용 도구의 상처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한다. 도구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항상 소독관리 청결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도구는 또 동물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위나 클리퍼, 발톱 깎기, 빗 등 뾰족하고 날카로운 도구는 항상 별도의 보관함이나 전용 테이블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자, 작업 중에는 필요한 도구만 손에 쥐고 사용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되죠. 작업 때에 가능하면 올려놓지 않도록 한다. 또 동료가 뾰족하고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고 작업하고 있을 때 안전거리 유지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동물의 미용 도구의 상처에 의한 안전사고를 대처한다. 자, 미용 도구에 의한 출혈, 이거는 이제 작업자가 이제 사고 치는 내용이죠. 그래서 피부 배임, 찢김에 대처해야 되고요. 뭐 발톱 잘랐을 때, 출혈 생겼을 때 소독하는 거, 그리고 또 심각한 출혈이 있는 경우에 뭐 동물병원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상처 부위에 생리식염수나 클로르헥시딘액을 흘려서 세척하고 멸균거지로 완전히 덮어준 뒤에 동물병원으로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자, 미용 도구가 피부에 깊게 박힌 경우에는 박힌 미용 도구를 무리하게 빼려고 시도하지 않고, 무리하게 뺄 경우에 더 큰 출혈이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도구 주위와 박힌 부위를 멸균거지로 감싸고 도구가 빠지지 않도록 꼭 잡은 상태로 동물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 동물의 화상에 의한 안전사고는 헤어드라이어에 의한 사고가 있죠. 그래서 너무 뜨거운 바람, 풍량이 크는 거는 괜찮지만 온도가 뜨거운 건 안 되죠. 그래서 보면 헤어드라이어와 동물 사이의 거리가 30cm 이상 되도록 간격을 꼭 유지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또 헤어드라이어는 한동안 매우 뜨거울 수 있으므로 작업이 끝난 후에는 별도의 보관 장소에 놓아서 동물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식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화학 제품에 의한 화상은 사용하기 전에 제품 사용 설명서 꼭 숙지하시고, 또 화상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염색제와 탈색제 등의 일부 화학 제품은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동물의 화상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처한다. 뜨거운 기계에 의한 화상. 자, 화상 부위를 30분 이상 차가운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흘려주어 차게 해준다. 또 상처 부위를 느슨하게 덮거나 차가운 멸균거지로 덮은 상태로 동물병원으로 이동합니다.
화학 제품에 의한 화상은 미지근한 물로 뿌리거나 흘려주면서 최대한 제품을 세척해내야 합니다. 세척하는 동안 화학 제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동물과 작업자 모두의 입, 그다음에 눈,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화학 제품이 동물의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깨끗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5분에서 25분 이상 세척을 해야 합니다. 세척한 후에는 동물을 신속하게 동물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 동물의 도주에 의한 안전사고는요, 모든 작업과 공간이 동물에게 친숙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며 동물의 불안감을 경감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자, 출입구와 작업장으로 가는 통로에 안전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문은 출입구에도 설치하지만 작업장 입구에도 안전문을 설치합니다. 또 건물 밖으로 나가는 출입구에 문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다음 대형 견우의 경우에는 안전문을 쉽게 넘어가니까 발로 무너뜨릴 수 있고 또 케이지 안에 넣어두는 것이 좋으며 케이지 잠금 장치를 항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형견 같은 경우는 작업장에 대형견 전용이나 대형견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이용하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물의 대기 공간에 CCTV 설치하고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 동물의 도주에 의한 안전사고에 도주했을 때는 작업자는 침착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소리 지르면서 억지로 붙잡거나 쫓아가는 거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물이 건물 안에서 도주한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는 문을 일단 다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건물 밖으로 도주한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일단은 강아지가 이렇게 뛰쳐나갔다. 이걸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야 되죠. 그다음에 공격성이 보이는 경우에는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이불 같은 거로 넓은 옷이나 이불, 수건 이런 걸로 덮어서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동물이 건물 밖으로 도주하고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되면 이제 119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동물의 이물질 섭취에 의한 안전사고. 자, 이물질 섭취했을 경우에 안전사고 예방한다. 작업 전에 동물이 주변에 삼킬 수 있는 크기의 물건을 모두 치워야 돼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치우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 작업 전에 바닥에 떨어진 물건이 없도록 자주 청소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아무거나 핥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거 털 같은 거 삼키지 못하도록 수시로 바닥을 청소해야 합니다. 자, 동물의 이물질 섭취에 의한 안전사고 대처하는 거에서 자, 섭취했는지 어떤 이물질을 섭취했는지 기억해야 하고 보호자에게 섭취 사실을 알리고 그다음 동물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물질을 섭취한 동물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심하게 기침을 하면 이물질로 기도가 막혔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물병원으로 즉시 이동합니다. 네,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안전수칙 파악하기였고요. 다음 내용은요. 기자재, 그다음에 도구의 도구 관리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안전위생관리를 다음 시간에도 계속 연결해서 수업할 건데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